앞에서는 십간의 그 희기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십간 희기결을 한번 볼게요. 앞에 이건 종남명리에서 그 참계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써놓은 거기서 고전에서 아마 가져왔겠죠.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십간이 기뻐하는 것. 간목은 뿌리와 잎이 없는 기둥으로서 경금이 동량의 제목을 이루게 해주는 거죠. 경금을 좋아하는 거죠. 정화가 와서 그 수기를 발휘하는 것, 바라는 것을 좋아하니 이는 목화통명으로 귀기가 스스로 온다. 즉 간목은 경과 정을 기뻐한다. 간목이 사용화가 자는 것, 경금, 정화. 을목은 을은 꽃나무이고 병화가 환한 것을 좋아하는 바 따뜻한 태양을 향하는 꽃나무가 봄을 만나 만개하려는 것이다. 개수가 적절하게 근본을 적셔주어 벼의 줄기와 이삭이요 가지와 잎사귀로 서로 상생이 지극한 것이다. 즉 을은 병개를 좋아하는데 을목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 병화 용도는 꽃을 만개하고자 함. 그럼으로써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개수 뿌리를 도와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벼 이삭에 비유한 것. 여기서 우리가 했던 자연 십간을 물종이죠. 물종.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목인데요. 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무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어떤 개체로서 보고자 할 때 물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갑의 물종은 일단 자연계에서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은 벼나 뭐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다. 물종으로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리 초보일 때 갑이 꼭 나무냐, 나무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초보자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요. 근데 뭐 그분들도 잘못도 아니고 초보자들도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물종을 자연계에서 보면 큰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화는 하늘의 태양인데 가불목이 능히 생하는 걸 기뻐한다. 해가 호수와 바다의 건곤을 만나 아름다우니 전적으로 임수가 양광을 보좌함을 기뻐한다. 수보양광이죠. 수보양광. 그래서 병화는 임갑을을 좋아한다. 임수는 반사죠. 반사. 병화는 가치를 드러나게 하며 가불목은 병화를 생하는 용도죠. 정화는 등촉으로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로지 간목을 취하여 그 빛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 다음 경금을 취하여 간목을 쪼개어 원령이 화가 충만하게 만나면 역시 기회를 뺏어간다. 정은 갑병을 좋아한다. 간목은 정화를 보존하고 유지되게 하는 거고요. 경금은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유지하고 인도할 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토 태산과 같다. 심지어는 영험함이 없다. 간목으로 반드시 흐트러뜨리고 뚫어야 한다. 무토는 간목. 기토는 견원과 같아서 병화가 따뜻하게 비추는 것 좋아하고
개를 만나면 좋은 땅이라 칭찬할 만하다. 병개. 병화는 바치를 비추어 온도를 적정하게 하여 만물을 자양하는 기토의 본성을 드러내게 해준다. 개수는 적절한 수분이 와서 기토가 작물을 기르게 해주어 기토의 가치를 드러낸다. 경금. 뭉툭하여서 녹여서 통제하거나 병정화로 그걸 따뜻하게 해야 한다. 임수가 와서 설하는 것은 상관 이런 것보다 좋아하며 토가 금을 묻으면 간목이 유정함이 좋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좋아한다. 정화의 용도, 녹여 기물을 만든다. 간목, 매금하는 토를 소토한다. 임수, 여름의 병화를 제거하고 정화를 합해 줬다. 신금이 기뻐하는 것은 보석으로서 이민 시도줌을 좋아하고 도세의 주옥이죠. 토가 두터우면 다시 간목이 필요하다. 겨울은 병정이 와서 해동하고 기토는 니토, 질척거리는 토이니까 사용하는 것을 좀 주의한다. 임수를 좋아하죠. 씻어주니까요. 겨울에는 병정화가 와서 해동해야죠. 토가 많으면 간목을 또 써야 됩니다. 임수를 보면 임수는 무토가 죽을 쌓아서 보호하는 거, 이건 극함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좋아하고 또 경금이 수원지로 있는 걸 좋아한다. 갑병을 서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왕세를 분명히 하여 고려한다. 무토 경신. 개수는 경신을 용하고 다른 걸 취하지 않는다. 신금은 청수하고 훌륭하게 한다. 만약 수를 만나는데 금이 얼고 차가울 때는 병화가 해동하면 기묘한 공이 있다. 경신을 좋아하고 겨울에는 병화를 얻으면 좋다. 이제 식간이 꺼리는 것 있잖아. 간목이 꺼리는 것은 금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지에 금국을 이루면 근심이다. 토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화로서 화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오로지 임수가 범람한 것을 두려워한다. 아까 뭐 수탕기호 이런 거 있죠. 갑진. 이것은 화치승령. 그 다음에 갑인. 수탕기호. 금국, 임수가 범람하는 걸 싫어한다. 을목이 싫어하는 것은 을목은 미약하여 정화가 태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금은 무섭지 않으나 경금만은 두렵다. 경금 남편을 합하는 걸 탐하면 흉하고 길은 장되며 운에서 신금을 만나면 시든 잎사귀들을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을이 싫어하는 건 정, 경, 축. 병화가 싫어하는 것은 병화 태양은 하늘의 스스로 나오는데 우로의 수, 주로 이것은 개수죠. 신을 만나서 합하면 수가 되는 운은 운에서 신유 서방에 떨어지면 두렵다. 수국의 개수가 투간, 병신합 수국인데 대운이 신유,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꺼리는 거다. 그죠? 정화가 꺼리는 건 풍우를 두려워하고 개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습한 을은 화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임을 만나 목으로 화하면 도리어 공이 있다. 자, 수국의 개수가 투간하는 거, 수국의 을목이 투간하는 거. 겨울생은 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 무토. 높은 산은 깨끗하고 맑은데 기토 습한 진흙이 그 몸을 더럽고 싫어한다. 을목이 많아 급한 걸 싫어하고 개수를 만나 화로하면 도리어 복이 있다. 수국에 우리 투간한 거, 임, 을목 꺼린다 이거죠. 기토. 기토처럼 본래 수를 사랑하지만 개수가 없으면 밭을 마르게 한다. 임수가 와서 쓸어가는 두려워하고 자라는 싹이 담가져 죽어 진흙 같은 모래가 되는 걸 두려워한다. 개수가 없는 것, 수국에 이미 투간한 걸 싫어합니다. 경금은 병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병화가 하늘에 있으니까 금을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임수가 한기를 가지고 오면 지체되고
토가 두터고 금을 묻으면 역시 형상이 있다. 수국에 이미 투가 나는 것, 사기에 토가 많이 투가 나는 것. 신금은 보석인데 맑으면 필시 귀한데 오로지 기토가 그 광채를 덮는 걸 두려워한다. 겨울에 우로는 금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 얼어버리는 금은 병화를 곤란하게 실제로 상하게 한다. 사계절 기토가 많이 투출. 겨울에 수국에 수가 투출. 임수는 태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가 왕하면 도리어 용하여 제방을 삼는다. 강호의 죽은 수, 사수라 고인물 반드시 맑아야 하는데 기토가 탁하게 하는 건 두렵다. 무토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계의 기토가 투가 나면 두렵다. 개수는 병화가 그 성정을 마르게 함이 두렵고 기토가 미약한 그를 막히게 함이 두렵다. 토가 두터운데 목이 소통이 없는 것이 두려운데 경금이 있으면 역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화의 병화가 투간, 사계의 기토가 많은 것, 경금이 태다한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십간희귀용법을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십간으로 성정을 판단하고 또 명격과 결합해서 또 그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독의 십간만의 그 의미를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간목, 경금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정화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금이 많으면 수로서 화살 해야죠. 화살. 그래서 그것을 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화국은 삼합삼회하면 화국을 삼합삼회하면 요절하거나 불구의 우려가 있다. 토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임수가 많은데 토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아까 앞에서 수국, 임수 이걸 두려워한다고 했죠. 을목, 병화를 사랑한다. 개수로서 자윤하게 하는 걸 좋아하죠. 개수는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거죠. 기타 여름생은 정화가 투출함을 두려워한다. 신금살은 을경합이 불화하는 것과 달리 유해가 크다. 을경합이 불화하는 것의 유해는 크지 않는데 신금살이 유해가 더 크다. 축, 신, 유호는 흉운이다. 병화, 낮에 출생한 사람은 가장 우선으로 임수를 좋아한다. 수보양광이죠. 임수는 두렵지 않지만 개수는 두려워한다. 일시에 두 개의 신이 있으면 금은 흉운이다. 정화, 간목을 좋아하죠. 지속적으로 병화를 연소하게 해주는 거죠. 경금, 간목을 잘게 잘라 연소용도. 그러나 목다화색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으로 잘라내주는 거죠. 병화, 기타 을목이 일으키는 바람이 싫어한다. 목은 풍이요, 풍. 개수 7살의 재난이 심각하고 맹렬하다. 정의 화목은 좋다. 무토는 간목을 용한다. 기타 기축토가 많은 것을 꺼린다. 수가 불청함을 꺼린다. 간목은 두렵지 않지만 봄에 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냥 덩쿨이 산을 덮어버리는 거죠. 무게에서 화로 화하는 건 좋다. 기토는 병화로 한기를 제거하고 온난함을 취한다. 개수로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한다. 여름생은 반드시 술을 얻어야 된다. 을목을 두려워한다. 경금, 정화를 좋아하고 한기를 제거하는 용도는 병화도 좋고 간목, 매금하는 토를 흐트러뜨리고 기타 겨울생은 병화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수가 많이 투함을 꺼린다.
사계절생은 토가 두터운 걸 꺼린다. 신금, 임수, 자신을 세정하는 거죠. 간목, 소토에서 매몰되지 않게 한다. 병정, 따뜻하게 하는 거죠. 기타, 기토가 매금하는 것을 꺼려 하죠. 겨울생은 수가 많은 걸 두려워합니다. 병신합인데 불하면 여명에 불리하다. 임수, 무토를 좋아하죠. 제방으로서 범람하지 않게 함. 경금, 수원지, 여름의 수는 수원지가 있어야 비로소 길게 흘러간다. 겨울생의 임수는 축진, 관살은 쓸모가 없다. 제방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축진은. 개수, 병화는 해동의 용도로서 좋아합니다. 경신, 수원지로서 좋아하죠. 개수는 유학하여 대부분의 계절의 흐름이 모두 끊길 위험이 있어서 경신을 상용하는 것이다. 재가 많으면, 화가 많으면 신명의 보호가 어렵다. 고갈되고 마르게 해버리는 거죠. 기토는 개수를 탁하게 하죠. 살격이면 간목으로 하는 상관 제살보다는 경금 인성으로 화사람이 좋다. 여기까지가 간지를 개별적으로 간지의 어떤 희기나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 제2장 물상론 입문 부분은 어떤 상을 취해서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또 뭐죠? 여기에는 자의도 포함됩니다. 상도 있고요. 우리 명리학이 글로벌화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하려면 비한자 문화권 사람들한테 명리학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의나 상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문화권이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자의나 상에 관련된 부분에 너무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름지기 어떤 학문이라면 세계적인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는 쥐구멍이다. 자취, 갑은 막대기 같은 거니까 쥐구멍. 이것을 비한자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외워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갑자가 쥐구멍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런 접근은 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백원 선생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36수) 가결 짐승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에서 제가 발췌해서 갖다 본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써놨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들은 자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인들을 볼 수 있다. 자의란 당세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을 표기하는 것일 수 있으며 후세 사람들이 추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그 자의나 어떤 그 모습, 상,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뭐 물상 분류 연습하는 방법, 연필로 분류 작성을 하고 나서 수정하고 또 뭐 복습하고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오행이나 뭐 십간이나 십이지를 다 봤는데 표로 만들면 이렇게 계절로 구분해 보면 봄은 시작, 여름은 무상의 자력 퍼져나가는 운동, 만물의 기운이 사방으로 기운 확장, 양과 음을 연계해준 게 토, 계절의 마지막이죠. 가을은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맺고 아래로 떨어뜨리는 운동, 겨울은 결실을 맺은 결과물을 수렴하고 저장하는 운동, 이런 식으로 계절, 인생, 시간, 운동성, 사업, 직업, 물질, 어떻게 이런 항목을 나누어서 그 오행을 분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간도 마찬가지로 오행이 다 천간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계절 기준, 간목은 초봄, 을목은 늦봄, 병화는 초여름, 뭐 이런 식으로 인생 기준, 간목은 유아기, 을목은 소년기, 병화는 청년기, 정화는 청년기의 후반, 무토는 청년기의 절정. 말장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운동성, 재성, 재물, 직업, 물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익히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지지도 똑같이 계절, 인생 기준, 운동성, 재물, 직업, 물질 기준. 어떻게 이렇게 분류하고 하는 것은 잘 익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제3장 간지, 오행 간지 십신의 기초, 오행 특성과 실전 운영, 초급자 용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목오행은 목은 부단히 생장, 발전, 향상하는 기능과 정신을 가진다. 목은 슬픔을 주관한다. 간목은 양목이고 참천대수이고 생명이 왕성한 식물이다. 시의 활동을 좋아한다. 대응하는 십신은 편재이다. 편재는 우리가 자연인, 남자 기준입니다. 사여인, 경이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십신을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죠. 을목은 음성, 여린, 관목, 분재, 덩쿨.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 없습니다. 참고라고 적어진 부분 앞에 그 1권에서 다 설명된 내용들을 다시 제가 1권을 안 보시고 2권을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 표 기억나시죠? 간목은
개관을 해보면 만물의 시작이니까 창업, 리더십, 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특성, 저항력, 따라서 향상하려는 마음, 이미 결정된 것은 쉽게 바꾸지 않으며 원칙을 중시하고 자비심, 쉽게 굽히지 않음, 처사가 비교적 실질을 중시하고 물욕이 강하여 실질적인 것을 강구한다. 마음 먹으면 바로 말을 해버린다. 민첩한 임기응변 등이 부족하다. 간목의 성장은 완만한 것, 따라서 사업이나 재운도 느리고 차근차근 집적되어 이루어진다. 그 성취도 중년 이후인 바 간목은 가을 이후에나 비로소 결과를 맺기 때문이다. 을목은 간목의 지역, 화초, 그다음에 감리이고 무성하고, 지엽은 양을 지향하는 것이다. 양을 향하는 것이다. 적응력이죠. 을목. 기본적으로 적응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적천수에서 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간목, 참천. 아까 그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구분해 보면 간목은 고집센 사람, 인자, 정도파, 개창자, 사업가, 이런 어떤 술수, 종교. 을목은 인간관계, 동년배, 총명하고 자주 변하고 우쭐하는 거 있고요.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거죠. 사람의 특성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 특성, 인성, 특징. 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권력, 목표, 계획, 발명, 장악. 을목은 종교, 철학, 오술, 사상, 이동하는 것, 다단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죠. 을목이 옆으로 뻗어나가는 걸 보면, 그죠. 물건에 비유해 보면 간목은 큰 나무 그릇, 슈퍼마켓, 가구, 큰 건물, 살림. 을목은 화원, 문구, 모발, 차입, 방직, 자동차. 여기에 이렇게 뭐 써놓은 것들은 다 정답은 오로지 이것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크게 분류해보면 이런 정도가 분류가 될 수 있다. 을목이 자동차다. 자동차하고 전혀 그 매치가 안 되는데, 일단 이동수단이죠. 이동수단. 자주 변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질병, 간담, 풍습, 발목, 척추의 병, 근골, 손목 다치는 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그 일본에 다 있던 데입니다. 화오행. 똑같이 토, 무토와 기토. 개요, 체질, 간지, 인성. 토가 강한 사람, 토가 약한 사람. 사람 세상사의 어떤 일들, 종교, 사업, 신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 인간
어떤 측면에서의 특성, 그다음에 어떤 일 관련된 어떤 분류, 구분, 물건과 관련된 구분, 질병과 관련된 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금오행, 경신금이 있고요. 음이, 체질, 간지, 금이 강할 경우, 약할 경우, 그다음에 인성, 인사, 신체, 사업. 이건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행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복된 부분이라서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과 십신의 결합인데, 이거 뒤에 표로서 설명은 되고, 간, 식간, 간과 결합시키는 뒤에 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표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신, 여기가 십신이죠. 오행, 식간, 십신. 비견은 원래 이런 뜻이 있다. 겁재는 이런 의미가 있고, 식신은 이런 의미가 있고, 상관은 이런 의미가 있고, 편재는 뭐 조작, 제조, 뭐 기획, 설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목을 뭐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이 비견일 경우에 무리 중에 머리를 내밀고 질투심, 뭐 불청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목이 겁재인 경우에는 시리에 빠진 모습이고 합작 사업 뭐 이런 거. 목이 식신이고, 자, 목이 비견이면 간목이나 을목, 일간이라면 간목이나 일목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반대가 되겠죠. 목이 식상이라고 그러면 일간이 화일 경우, 아니 그 수일 경우죠. 수. 목이 화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이렇게 오행과 십신을 매치시키면 이런 의미들이 있다. 10개이기 때문에 반절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안 차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원래는 가로로 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편집상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식간과 십신의 결합.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